네, 무려 한 달 만에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한 달이나 네. 됐어요. 아, 그럼 작년에 출연하고 지금 첫 출연한다는 거네. 세상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국민들은 복 많이, 윤석열은 벌 많이.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뉴스사이킥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봤는데 한 달에 한 그러니까요. 번은 너무 길다. 예, 예, 네. 자주 오시기 바라고요. 네. 사실 한 달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이해찬 전 총리 운구 행렬의 의원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고인하고 깊은 인연이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그 2000년 이렇게 세는 나이로 30,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28세 때 그 국회의원 선거 첫 출마를 했는데요. 민주노동당 후보로. 그때는 뭐 제가 당선돼야 된다기보다는 비례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2000년, 2004년, 2008년 출마하는데 두 번을 2000년과 2004년에 상대 후보가 이해찬 총리님이셨습니다. 예, 민노당 후보 시절에. 예, 민주노동당 후보 시절에. 예. 근데 이제 2000년 총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그 합동 유세가 있었어요. 지금은 합동 유세가 없어서 잘 모르는 풍경이실 텐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예, 26년 전이네요. 그러네, 26년 전이네. 그게 거의 2002년까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합동 유세라고 해서 초등학교 운동장, 뭐 중학교 운동장에 맞아. 모든 후보들이 다 와서 와가지고. 합동 유세라고 유권자들이 그걸 지켜보고 맞아요. 지지자들이 막 환호하고 예. 또 뭐 자기 후보 유세 끝나면 다 빠져나가고 썰렁한 데서 유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님 처음 이제 상대 카운터 파트너인 거죠. 근데 28살짜리 귀때기 새파란 놈이 막 이렇게 지르니까. 유세하고 예. 하는 게 보기가 좋으셨나 봐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예. 예. 보기가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좀 각별하게 대해 주셨고 특히 사모님이 저를 맞아요, 사모님이. 그래서 유튜브 나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 출연하고 뭐 이럴 때 보니까 다 챙겨 보셨더라고요. 맞아요, 사모님이 취재 예. 편의점도 엄청 열심히 보시고 내외분께서 야 우리는 텔레비로 본다. 이 건물 이 건물에 개인 계신 사무실이 있으셨잖아요. 가끔 그래서 티타임 했죠. 저도 그랬는데 그렇게 잘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참 여러 가지 한 시대가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너무 비슷한 생각을 했네요. 들었고 사모님께서 많이 어려운 마음이 아무리 그 마음이 이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뭐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 또 이렇게 따뜻하게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좀 위로를 인천공항에서 받고 왔습니다. 어제 한명숙 총리가 너무 엄청 우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절대 울지 마라. 지금까지 한 방울도 눈물을 안 흘리셨대는데 어제는 한명숙 총리랑은 동지애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살짝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그 이해찬 총리님 사모님도 같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동지셨기 때문에 동지죠. 예. 평생 반독재 민주화 운동 함께 온 동지들이죠. 어제 저도 빈소에 갔었는데 정말 왕년에 민주화 운동 선배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강경대 아버님도 오시고 강민조 선생님 너무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서울 그 관악을에 그 뭐라죠 광장서적하고 그렇죠. 맞아요. 광장서적 서울곰탕 곰탕집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곰탕. 하여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평생 공적 자세로만 살아온 분입니다. 항상 그 말씀을 하다가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퍼블릭 마인드예요. 맞아요. 퍼블릭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 미스터 퍼블릭 마인드예요. 그래, 맞아요. 사실. 퍼블릭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맞아요. 그 얘기 항상 굉장히 단호하세요.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엄격하고 까탈스럽고 퍼블릭 마인드로 살아오신 분이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갔더니 빈소에 물, 커피 딱 그렇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뭐라 해야 되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성격대로 하셨네. 칼칼하다. 그러니까 성격대로 딱 깔끔하게 그리고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대요. 같이 갔던 그 국회의원들 제일 먼저 호치민에 도착한 의원들한테 울지 마라. 그리고 그
니네들 쌀국수 먹이려고 여기서 돌아가셨나 보다 이런 말씀도 그러게. 하시고 쌀국수 그러셨다고. 좋아하셨다고. 예,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내내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취재 편의점도 그런 마음으로 네. 고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또 고인이 평생 걸어왔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그 길에 복무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좋은 언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뭐가 떠올랐냐면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그 일관성도 중시하시는 분이라서 그 틀리면 싫어하죠. 예, 예.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개량주의자다, 개혁주의자다. 근데 맹렬한 개량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한때 개량주의 논쟁도 있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왼쪽 편에서 저도 뭐 그런 민주노동당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타협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었고 네. 2000년, 2004년 출마해서 근데 본인은 맹렬한 개량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본인의 원칙과 조금씩 사회를 바꿔야 되지만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로 쭉 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 인천 공항에서도 그렇고 그 다른 분들이 보면 더 그랬을 텐데 제 눈에도 다 보이던데 저때 저분은 이해찬을 비난했던 분, 저때 저 시기에 저분은 이해찬과 다른 길을 갔던 분 이랬던 분들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쭉 맞아요. 둘러보면 빈소에서도 그렇고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문 후유증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예, 김근태 선생님도 그러셨고 김근태 의장부터 시작해서 그 송건호 선생님도 그렇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의 특징 고문 피해자. 네. 생각해 보면 내란숙의 윤석열이 뭐 저희가 이번 주에 박선원 의원 모셔서 그 다시 얘기를 해보겠지만 결국에는 막 주사 약까지 투여해가지고 저기 완전히 커터기 그렇게 해서 그 고문 피해자들의 저도 참 민주화운동 선배들의 그렇게 해서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러니까요. 또는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못했던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그렇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저도 12월 3일 날 밤에 가면서 이제 그 내란의 밤에 국회 들어가면서 고문 생각했죠. 그것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확 투옥되거나 그냥 깔끔하게 죽었으면 확 좋겠다. 그냥 하면 좋지. 아우 고문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접 체험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너무나도 끔찍해서 여튼 그런 세월을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께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안녕히 가시 굿굿바이. 남은 역할을 우리 신장식 의원님 같은 젊은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인지 현장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어제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면서 다음은 내 차례야. 그래서 이미 노인이 된 우리 밑세대 선배들께서 그렇게 표표해 가시지 않도록 잘 또 어른들도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자,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요. 이게 흔든다고 흔들려야 되는 것이냐. 그러나 코스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종가 5천 처음으로 찍었다는 거죠, 종가를. 장중 5천은 한 번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종가 5천을 친 거고 그때 이제 매도를 쭉 보니까 개인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샀어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이거 약간 떨어졌을 때 매수의 얼른 들어가야 된다. 타이밍이다. 조금 가격 떨어졌을 때 사면 사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 사실은 우리 개미들은 이게 손실이 눈앞에서 탁탁탁 핸드폰에서 보이니까 더 떨어지 이미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 돼 있으니까 더 빠질 수 있다. 트럼프가 더 미친 짓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매도를 하신 것 같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고 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성장 여력 더 올라갈 우상향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기관과 외국인은 한 거라서 그러한 판단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도 좀 고려를 하시고 참조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국회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팩트시트에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고 저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트럼프발 뉴노멀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게 또 언제 뒤집어 엎을지 맞습니다. 모른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교와 무역과 외교는 예. 그 상대방이 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그 카운터 파트너인 타 국가고 네. 하나는 국내예요. 국내에서 이것을 그 정쟁의 소재로 삼는 자들이 네. 카운터 이 대상이 둘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중앙일보 보세요. 미 관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세관의 경고음, 정부, 국회가 묵살. 뭔 묵살이야?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도 이렇게 쓰지 비슷한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조선일보는 합의 석 달 만에 관세 뒤통수 이렇게 네, 해서 네. 썼는데 중앙일보는 자, 3번의 미국의 경고장이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가 묵살했다.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의원님께서 얘기고요.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일면 얘기고요. 머리 기사입니다. 저는 오히려 트럼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예상이 돼요. 또 무슨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전에 보면 하노이 노딜 때도 보면 자신의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북미 관계를 박살낼 정도로 오직 미국에서의 본인의 정치적 입지, 그렇습니다. 그 국제적으로는 내가 왕이야라고 예. 하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건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상수에 가깝다. 무슨 네.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예. 해서 우리가 가드를 넓게 쳐놓고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이 정상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예. 지금 지지율 30%대로 38%. 떨어졌잖아요. 예. 30%대로 예. 오직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저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과 쿠팡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두 집단이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계속해서 국회 비준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왜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저렇게 아니 변덕을 부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오른쪽 가드를 올릴 때는 오른쪽 가드를, 왼쪽 가드를 올릴 때는 왼쪽 예. 가드를 올릴 수 있도록 예. 행정에 유연성이 이 유연성을 줘야 있어야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미 투자법 특별법을 통해서 정돈을 하겠다. 네. 그 국회가 어느 정도 관여할 거냐를 두고 네. 민주당에서 낸 안, 소위 이제 범여권 쪽에서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낸 안은 뭐 10억 불 이상 투자할 때 국회 동의나 보고를 할 거냐 아니면 10억에서 30억은 그냥 보고만 하고 나머지 30억 불 이상일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거냐 아니면 사후 보고로 가름할 거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국민의힘은 협의를 안 해줘요. 국민의힘은 무조건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른팔 왼팔 다 묶어놓고 근데 누구 좋으라고? 어떻게 그 누구 좋으라고 국회 비준을 얘기하냐? 국회 비준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그거를 이거는 그냥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해야 새로운 돼, 안이 무조건. 나오기 예. 전에는. 예. 근데 새로운 안은 저쪽이랑 새로운 합의를 이루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유연하게 오른팔 왼팔을 다 쓰게 냅두고 예. 우리는 양팔을 묶고 예. 약속 지켜요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아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중앙일보식 이런 거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이냐는 거예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납득하기 국민의힘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뭐 쿠팡이야 미국 기업이라고 치고 아니 근데 쿠팡은 미국 진짜 기업이라고 그냥 한국에서 치면 안 돼요. 돈 다 벌고 왜냐하면 말이야. 한국에서 돈이 매출액의 90%가 한국에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미국 기업입니까? 그럼 미국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예? 예. 미국으로 가라고. 저는 네. 쿠팡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미국의 그 작년에요. 그 저희 이혜민 의원이 미국의 이제 외교차 네. 의원 외교차 갔는데 공화당 상원 의원인가가 네. 쿠팡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쿠팡 문제가 불거지기도 전이에요. 진짜 예, 작년에. 그렇게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로비를 뭐 150억 로비를 달러를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거는 그 쿠팡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트럼프 자신은 네. 오늘 또 좀 꺾였구만. 그러니까요. 한국 예, 정부와 한국이랑 뭐 뭐 다 대책을 협력해서 마련하겠다. 하겠다. 대책 마련하겠다. 사고는 지가 치고 대책은 같이 마련하자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튼 쿠팡 정말 못됐어요. 네. 그러니까 쿠팡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미국을 이용해서 한국의 주권을 꺾을 수 있다라는 예.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팔고 이익 실현할 만큼 했으니까 팔고 떠나겠다 이런 거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 이제 정무위 소속이시니까 이게 공정위가 왜 과징금도 안 물리고 영업 정지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검토해요? 지난번에도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쿠팡 근데 관련해서 정말 너무 답답해요. 그 뭐냐면 이게 갑자기 또 웃기는 사안이 뭐냐면
처음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네. 온플법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 독점 규제하고 예. 공정거래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묶어놓은 게 있고 예. 공정거래 따로 독점 규제 따로 떼어놓은 법이 있고 그래요. 예. 저는 독점 규제 중심 법안을 냈고 또 그걸 두 개 합쳐서 낸 법안도 있고 네. 이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쿠팡하고 배민을 빼도록 기준을 자꾸 정부안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규제 대상에서 왜? 쿠팡하고 배민을.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웃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애플, 네이버, 예. 구글? 그다음에 구글은 어. 포함이 되는데 쿠팡하고 배민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정부 안에도 미국에서 로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예. 왜 그 구글, 애플이 주로 들어가고 쿠팡, 배민이 빠지느냐라고 무역 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쿠팡, 배민을 다 포함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제 그렇습니다. 대상 기업을 쿠팡, 배민, 구글, 애플, 네이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예. 저는 꾸준히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맞죠. 예. 예. 근데 쿠팡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제 그럼 쿠팡을 제재를 하냐 마냐 또 이것도 사실은 온풀법상 제재 대상으로 쿠팡이 확정돼 있지도 않아요. 아직도. 네. 그 법이 지금 그것도 딜레이돼 있으니까. 그런데 답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때부터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척하는 거야. 쿠팡의 태도가. 이런 예.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네. 한국 정부와 한국의 국회를 압박할 때는 미국 기업이었다. 어떨 때는 미국 기업이고 어떨 때는 그때 모자를 그때 바꿔 쓰고 달라요. 예. 네. 그때 모자를 달라요. 바꿔 쓰고. 근데 저는 범킴이 하는 걸 보면 이게 철저히 국적과 관련 없이 돈 말고는 다른 게 없구나. 돈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 기업 미국에다가 쿠팡 CLS는 미국에다가 상장해 놓고 예. 쿠팡 풀필먼트 등 자회사들은 한국에다가 해서 영업을 하게 해 놓고 네. 영업 수익의 80-90%는 그러니까. 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거든요. 원숭이의 꽃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옛날. 진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라는 것을 쿠팡을 통해서 저는 보여줘야 증명을 해야 전 된다. 국민 여러분들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쿠팡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쿠팡 없을 살아요. 때도 살았어요. 예. 예. 저는 뭐 때문에 지금 보니까 한 10년 사이에인가 쿠팡 저도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그거 왔더라고요.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 실적 보니까 딱 6번 썼더라고. 정말 쿠팡 아니면 살 게 없어서 6번 썼던데 예. 6번 쓴 사람 개인정보도 유출이 됐는데 없어도 삽니다. 이게 쉽게 아유 너 쿠팡으로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거지. 예.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리라 믿고 그분들의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지금 쿠팡이 하는 짓은 대한민국 주권을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 아니면 뭐 야 한국에서 벌만큼 벌었으니까 팔고 나가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꼭 않고 봐주면 안 한국 됩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뭔가 소비자들과 정부와 협력해서 한국 시장에서 뭔가 자기가 돈벌이를 계속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회사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최소한의 릴레이션십 같은 거 필요 없다. 한국하고 뭐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뭐 부러뜨리든지 예. 아니면 팔고 나가지 뭐. 그러니까. 니네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없이 살아.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지금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지 맞습니다. 않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별건으로 네. 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뭐 소송 문제가 있다. 투자자 국가 배상 관련한 뭐 소송 문제가 있다. 투자자 회사들이 제소를 했는데 그거 개인정보 유출 이외에 다른 건으로도 막 이렇게 저렇게 쿠팡을 차별하고 있지 않냐? 뭔 소리야? 지금까지 쿠팡이 특혜를 받고 있었지. 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께서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예.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뭐 너무나 급작스럽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뭔가 조치를 하라. 예. 그 미국의 그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을 한 자락 깔 것일 수 있겠다. 네. 지금 딱 나오자마자 그 얘기 있고 뭐 저 트럼프 얘기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미국에 할 말 특검에 대해서도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어서 별도로 가는 거다라고 해서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정부 그 국회에서의 입법 속도가 지금 느리지 정부에서는 충분히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별도의
그 투자 그 관련된 새로운 기관도 만들고 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하나의 방패를 만드신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적극 행정을 독려한 것이면서 국회가 조금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같이 하신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민생 법안이 175개인가요? 지금 현재 중앙 그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게 상정. 그러니까 예. 언제든지 양당 합의만 하면 교섭단체 간 합의만 하면 바로 본회의 통과되는.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게 175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필버를 52개를 걸었어요. 국민의힘이 네. 그럼 52박 53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생 법안까지 다 필버 걸었거든요. 그 목요일 날은 그 필버 대상 법안 아니고 민생 법안 중심으로 통과시키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예, 몇 개 법안을 올릴지 어떤 법안을 올릴지는 오늘까지 양당 간에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한다고 저는 합니다. 답답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선거도 다가오고 자기들도 어쨌든 지역에 가면 다 민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물가 오늘 뭐 장도혁 대표가 재정기획위원장하고 같이 물가 점검하러 농수산시장 간다는데요. 아우 저기 본회 저 로텐도르에는 꽃이나 치웠으면 좋겠어요. 로텐도르 아직도 꽂 있어요. 아직도 내 사진 다 찍어왔어. 아, 어제 본회의 그 로텐도르 앞에 지나가는데 네. 저건 도대체 언제 치우는 거예요? 그 텐트도 안 치웠어요. 그대로 왜 안 있고요. 치워? 몰라요. 텐트도 아니, 안 치우고 꽃 쫙 세워놓고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 냄새가 자기가 쓴 건 자기가 치워야지. 꽃 이제 향기가 아니라 네. 꽃이 시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든 향이 나는데 좋다고 국회 몇몇 의원들은 또 거기 사진 찍습니다.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그렇게 살아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꽃더미 안에서 자랑스럽게 살고 계시면 되겠다. 답답하네요.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천막 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관 계단 앞에다가 천막 치시겠대. 날 풀리니까. 예. 아니 뭐 날이 풀리든 안 풀리든 모르겠는데 예. 뭐 추우려면 춥고 말라면 마는 그런데 근데 그런 게 하나도 효과가 없는데 지금. 아니 뭐 하여튼간에 그 한동훈만 쳐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 복귀해서 내일 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싫은 사람, 한동훈 싫은 사람 다 모여. 나머지는 다 나가. 이런 거예요. 답답합니다. 자, 지금 44분 지나고 있어서 5분밖에 시간이 안 예,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 그 합당과 관련해서 제가 의원님께 수차 전화를 드렸는데 뭐 모든 이의 전화를 거절하시고 예, 전화를 예. 안 받으셨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오해가 좀 쌓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음모론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음모론 정리해 주세요. 예. 우선 사전에 다 뭐 얘기 다 끝난 거 아니냐? 전혀 네버. 수요일 날 제가 사실은 장윤선 취재 편의점을 네, 수요일 이후에 처음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취재 편의뿐 아니라 모든 방송에서 언론 첫 방송이십니다. 모든 언론 첫 방송, 모든 언론 첫 인터뷰입니다. 예,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그날 5시에 다스베이다 녹화가 있는 날이에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다스베이다 녹화하고 그게 금요일 날 저녁에 밤에 10시에 방송이 되는 건데 다스베이다 녹화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 대표님이 신 의원님 그 오늘 신최고 의원님 오늘 오후에 뭐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저 다스베이다 녹화 가야 되는데 녹화 빼고 가야 될 일입니까? 하고 그날 오전에 예, 그랬더니 아유 그런 거 아니니까 어. 그럼 나중에 뭐 녹화 끝나고 통화나 하시죠. 그랬어요. 예. 근데 4시 40분에 녹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신채고 어디까지 가셨어? 네. 저 뭐 충정로 이제 진입하는 중입니다. 충정로 쪽으로. 그 다스베이다 녹화 그거 펑크 내고 지금 국회로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뭔가 큰일이 났네. 큰일이 났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돌려서. 바로 돌려서 이제 예. 갔죠. 그게 수요일이에요? 그게 예. 수요일 날. 예. 근데 보니까 그 앞선 일정 대표님 앞서서 무슨 일정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4시경 서둘러 앞 일정을 정리를 하시고 4시경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시에서 4시 40분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네. 예. 예. 그때 정 대표랑 만나셨던 것 같고 예. 예. 이거는 뭐 그냥 추정입니다. 일정표상. 예. 여기 가면서 무슨 일일까 고민을 막 했지.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우리 당으로 입각제의 같은 게 왔을까? 누구 장관제의 온 것 같다. 뭐 예. 그런 것일까? 까? 예. 예, 그 최대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했을 예. 때 그 정도였어요. 예. 근데 갔더니 대표님이 예.
정 대표를 만났다. 아니 뭐 정 대표 만나는 거야 당 대표시기도 하고 뭐 대표 간에 그쵸. 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 했더니 내일 아침 9시 50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회견 문구도 불러주더라. 아, 정 대표가 이거 단독이네. 아 그래요? 예, 네, 처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정 조금- 대표 쪽에서 회견 문구를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취지를 쭉 말씀을 주셨는데 네, 취지와 동일한 예, 회견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5시 10분에 회의가 사람들이 이제 예. 간담회죠. 최고위원 간담회 시작해서 8시 반까지 중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와, 3시간이나 그러면 회의를 네. 한 거예요. 최고위 회의를. 네, 어떻게 중간에 할 도시락 거냐? 먹으면서 예. 아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좀 잠깐 쉽시다. 도시락 먹으면서 예. 이때는 서로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네. 도시락 먹으면서 8시 반까지 논의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조율되고 이야기됐고 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8시까지 해 가지고 3시간 논의 끝에 네. 조국혁신당은 그럼 일단 내일 뭐라고 하는지 보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입장도 최고위에서 발표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네, 거예요. 대표 어떤 취지로 이렇게 예. 정리를 할 것인가에 네. 대한 논의를 했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2가지 얘기를 한 거죠.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네.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네. 취지에 100%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위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네. 하는 우리 조국혁신당의 DNA. 예. DNA라는 표현은 그 다음 날 그렇죠. 쓰셨고요. 예. 첫날 반응은 이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원칙이 네. 모두 실현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 그렇죠.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 그날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그 회견문도 써가지고 와서 아니 뭐 취지. 취지, 예. 그러니까 이런 입장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그러면 결심을 한 상태에서 조국 대표를 만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는 그 전에 뭐 우리 뭐 합당할래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다는 겁니까? 뭐 그런 거죠. 그 예, 느닷없이 닥친 그러니까 거예요? 그냥 그렇죠. 공식적인 제안은 도둑처럼 사랑이 오듯이 예. 갑자기 공식적인 느닷없이. 제안은 예. 그때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 이전에도 저는 뭐 박지원 의원님이 저 만나면 예. 신의원 합당해야지 같이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아유 의원님 합당 공격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예.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예. 그리고 또 뭐 무슨 이렇게 같이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또 보면 대체로 뭐 이렇게 의견 비슷하시잖아요. 얘기들을 이렇게 예. 얘기하신다면 얘기를 이게 뭐 술자리나 예. 또는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아우 뭐 합쳐야지 뭐 예.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왜 이러시나 뭐 예. 이렇게 이제 예. 대응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건 진지하게 그냥 떠보는 말씀이거나 예. 평소 그냥 보신의 심경을 얘기하는 거지 정치적인 어떤 계획으로서 합당을 이야기하신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당 대표가 네. 공식적으로 9시 50분 내일 아침 9시 50분에 나는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우리로서도 예.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게 맞죠. 조 대표님은 딱 그 제안이 왔을 때 일감이 어떠셨대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갖고 와서 상의한다. 상의한다. 갖고 와서 상의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정청래 대표에게 어떤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사후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예. 내일 우리는 그때 호남 1박 2일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어요. 다 그렇죠. 세팅돼 있었어요. 예. 목요일 금요일이 실제 현장 최고위를 하셨잖아요.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호남 일정이 있는데 꼭 내일이셔야 되느냐 아, 꼭 내일이셔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 내일 한다. 더 늦출 수 아니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미스테리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도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꼭 내일일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아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전해 들었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게 하필이면 코스피 5천인 그날에 하필이면 우리가 이진관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채 다 분석하기 전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중요한 지방주도 성장 등의 의제가 있는 걸 분석하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합당 참모리 확 끼얹어지면서 왜 이렇게 됐지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취재를 했냐면 뭔가 저기 조국혁신당하고 날짜를 맞췄다. 그런 아닙니다. 거 아니야? 뭐 서로 상의했으니까 이거를 이미 기자회견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변경할 수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 대표 측에서는 내일 한다라는 거를 공식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뭐 그걸 뭐 통보라고 꼭 말씀하긴 어렵지만 네. 어쨌든 저희들은 그 전날 구체적인 날짜와 취지는 그 전날 대표께서 오후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전달받은 것은 맞고요. 꼭 내일이셔야 되겠냐라고 물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네. 그럼 왜 그날로 정 대표는 그건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첫 했잖아요. 최고위원회 하면서 저희가 현장 라이브 때 그걸 했어요. 15,000명 그래서 때. 원래 이미 다음 날 아침에 무슨 얘기를 각각 한다라는 게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한 분단을 덧붙였어요. 조 대표도. 그렇죠. 끝난 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죠. 근데 저희들은 그 얘기가 맨 앞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개헌 얘기하시고 하셔가지고 이거 뭐지 했었어요. 뭐 우리는 그런 얘기를 그 최고위원회 때 했죠.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태도를 봐야 되겠다. 했고요. 아니 우리의 태도를 정했어요. 조국혁신당의 태도. 우리의 태도. 우리는 침착하고 질서 있게 간다.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그래서 당장 사무처나 뭐 이런 데서는 그 얘기 딱 나오니까 내일 일정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정 그대로 갑니다. 지금 그러면서 질서 있고 침착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 제안을 우리가 어떻게 소위 딜링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차분하고 침착하게 간다. 그래서 의총을 목요일 금요일 의총을 할 수가 없어. 의원들이 다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의총을 하고 당무위원회를 월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하자.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당원 당규에 정해진 기구에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질서 있게 토론을 한다라는 태도를 정했죠. 태도. 근데 좀 일단은 이거는 이제 조국혁신당에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해주신 거고 제가 취재한 그리고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당일의 동선은 민주당은 오후에 얘기를 전혀 못 들었고 밤에 10시 넘어서 10시 한 40분경에 내일 아침 오전 9시 반에 최고위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금 논의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좀 숙성시켜서 하지 오늘 하는 거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해야 된다 하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일부 최고위원들은 뭐 제가 좀 그렇지만 하여간 센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최소한 조국 대표와 이제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사이에 최소한 어떤 라포가 형성이 되어서 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합당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두 분 간에는 그래도 최소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두 분이 원래 오랫동안 교류해 왔던 사이인 건 분명하고요. 사실 뭐 조 대표님은 뭐 한병도 수석하고도 오래 교류했고 이재명 대통령님과도 오래 교류했고 교류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아니 근데 합당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을 수는 있지만 이심전심으로 뭐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내일 아침 9시 50분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평소에 우리 합당합시다. 우리 뭐 같이 해야지 이거랑 저 내일 오전 9시 50분에 기자회견 할 거고 취지는 이러이러한 거고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알고 계세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날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죠. 정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내포와 외연들이 여러 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겹을 두고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당이 우리가 얘기했던 개헌, 사회권 선진국,
그다음에 우리가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자라고 했기 때문에 소위 이쪽의 가치들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더라도 이것을 보존 확장할 수 있는 그 DNA를 네. 어떻게 보존 확장할 수 있을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회의를 가셔야 돼서 네네. 저희가 더 길게 모시고 있을 수는 없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초반에 네네. 나오셔서 제가- 이거 좀 업데이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전혀 못 듣던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저희가 또 오늘 신장식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숫자로 얘기를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가치와 비전, 그다음에 명분, 또 국민들의 바램 이걸 가지고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안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모론적으로 이거 볼 일 없고요. 저희들 있는 그대로 저도 그날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당원들도 대체로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당에서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 또 조 대표님께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차분하게 이렇게 이 논의를 진지하게 임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분명히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당은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됩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논의에 대해서는 진전되는 대로 당원들께 보고를 드릴 것이고 또 당분간은 이런 논의로 우리 지지자들도 또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번 주는 또 우리 이해찬 총리님을 추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 여러 가지 본인의 이 판단과 추정에 입각해서 여기에 어떤 특정인의 또는 특정 그룹의 또는 이미 다 짜여진 것처럼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면 끝도 없어요. 그것만 보이실 겁니다. 근데 대의와 명분, 한국 정치에서의 필요성, 한국 정치에서 조국혁신당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 정치에서 힘을 합칠 때 합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각자의 생각을 그냥 존중하고 차분히 토론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의원님 이제 가셔야 돼서요. 저희가 조만간 다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